자, 이거를 더 확장해서 뇌절 갑시다. 2바이, 3바이, 6바이, 4바이, 5바이, 2로 데이터를 쉐입을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것만 바뀌는 거예요. 2바이, 3바이, 6바이, 4바이, 5바이, 3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단한 인공신경만 만들기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요. 오토그라드까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갑자기 쉬워지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치로부터 NN이라는 모듈을 불러올 건데요. 여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그러한 모듈입니다. 일단 토치 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 플롯이어야 됩니다. 인공신경망에는 정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플롯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NN 리니어 1,1 이렇게 해서 모델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 NN이 가지고 있는 리니어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겁니다. 1,1 이렇게 하면 입력 노드 한 개, 출력 노드 한 개인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녀석이라는 것이죠. 물론 액티베이션은 이 뒤에다가 붙여주면 돼요. 다른 뭐 렐루라던가 이런 걸 넣으려면 요거 뒤에 액티베이션을 또 따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직은 리니어 액티베이션만 사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웨이트 곱하잖아요. 그리고 바이어스 더하잖아요. 이지 딥러닝 내용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리니어 1,1을 하는 순간 이미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은 이니셜라이즈를 알아서 합니다. 자, 이렇게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웨이트랑 바이어스는 우리가 학습할 파라미터이므로 requires grad가 true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분에서 뭐하죠?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용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최적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바로 requires grad가 true여야 되는 그러한 녀석들인 거죠. 자, 이 모델에다가 이 숫자 1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은 네모다 이래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인공신경망은 함수다! 나이스! 잘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함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출력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f라는 함수가 있으면 x를 집어넣었다. 그 결과물은 fx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했어요. 즉, 이 f 대신에 모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 파이토츠 성님들이 반영을 해줘가지고 모델 괄호 열고 x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x를 이 모델이라는 이름의 인공신경망 즉 함수죠. 그 함수를 통과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y로 받아주시면은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과물은 뭐겠어요? 1이 들어가서 웨이트 곱하고 여기는 웨이트 곱하고 그 다음 바이어스 더한 그 결과물이 바로 y에 저장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수식으로 표현해보자면 x에다가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y랑 y2는 당연히 결과가 똑같아야겠죠? 맞습니다.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한 번쯤은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요 NN 리니어 요거를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대로 얘가 잘 구현이 돼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식으로 표현해보고 그 식으로 표현한 것과 모델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것과 비교를 해본 겁니다. make dot 이렇게 해보면요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add mm 이게 더하고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요 행위가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게 뭐겠어요? 바이어스예요. 요거는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파라미터니까 requires grad가 true인 리프 텐서니까 걔네들에서 해서 어떠한 연산을 취했고 거기에 대해서 뷰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는데요. 아무튼 최종 결과 하나의 값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 3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에서 3개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하나 집어넣으면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3개의 출력값을 얻어준다 라는 겁니다. FC2는 뭐겠어요? 3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1개의 출력을 내는 웨이트 곱하고 웨이트 곱하고 웨이트 곱해서 바이어스 더해서 결과물 하나 내는 그러한 녀석의 FC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C1의 웨이트, FC1의 바이어스, FC2의 웨이트, FC2의 바이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FC1의 웨이트는 몇 개일까요? 하나에서 3개 되니까 그렇습니다. 3개고요. 바이어스는요. 자, 요게 신경이 몇 개 그려진 형태예요. 하나의 자극을 입력받는 신경 하나, 하나의 입력을 받는 신경 하나, 하나의 자극을 받는 신경 하나. 총 3개의 신경을 그린 거고요. 3개의 신경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할지 민감도를 조절해주는 바이어스가 각각 있겠죠. 그래서 바이어스 개수 역시 3개인 겁니다. 웨이트 개수 3개고요. 바이어스 개수도 3개입니다. 그럼 FC2는요. 3개에서 하나 됩니다. 웨이트 역시 그대로 3개입니다. 바이어스는요. 이거는 3개의 부위로부터 자극을 전달받아서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하나의 신경을 그린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바이어스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신경의 민감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이 x를 이번에는 순차적으로 통과시켜 볼 거예요. fc1에 통과하고 그 통과된 3개의 값을 fc2를 통과시켜서 하나의 값을 얻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fx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신경망은 fc1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fc1x 그러면은 결과물이 튀어나올 텐데 그거를 그냥 또 x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겹쳐 쓴 거죠. 처음에는 x가 1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요 x라는 곳에다가 fc1을 통과한 그 녀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겹쳐 쓴 거예요. 그러면 3개의 값이 됐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일단 fc1의 웨이트, fc1의 바이어스 3개, fc2의 웨이트, fc2의 바이어스 3개 1개 확인하시고 그래서 요 모든 게 fc1을 통과한 거인 거예요. 웨이트 곱하기 바이어스 똑똑똑 더한 거.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fc2 통과한 거는 그 다음 걸 보면 되겠죠. 자, fc2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3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x가 fc1을 통과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3개의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fc2를 통과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3개의 값이 들어가서 하나의 값이 만들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하나의 값 얻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5714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역시도 식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지 딥러닝에서 이러한 연습들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입력이 있고 이렇게 두 층을 통과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을 첫 번째 웨이트를 담고 있는 행렬, 여기 있는 것은 두 번째 웨이트를 담고 있는 행렬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x 곱하기 w1 더하기 뭐 바이어스도 있고 그 다음에 w2 곱하고 그 다음에 b2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에 f1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액티베이션이 여기서는 지금 액티베이션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수식 그대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x에다가 fc1의 웨이트 곱하고 그 다음 바이어스 더하고 그 다음에 fc2의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그런데 여기에 트랜스포즈가 있죠. 이 트랜스포즈는 왜 있냐면 만약 요 그림이라면 2개에서 3개 되면 2행 3열짜리거든요. 요 w1이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3행 2열로 이 웨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에서 3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게 2개짜리다. 이게 2행 3열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토치는 3행 2열 같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이거를 2행 3열이 아닌 3행 2열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거에 대한 나름의 고찰은 뒤에다가 좀 담아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결과물 y2도 y랑 동일한 결과값을 얻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 또 MLP 마음껏 써먹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수식으로 내가 이해한 그대로가 구현이 정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번만.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도 한 번 정도는 유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근해 공식에다 대입해야 하듯이 우리가 수식으로 배웠던 그것과 동일하게 그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한 번쯤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얘네 리니어리인지 마음껏 사용하시면 돼요. 메이크 다 또 한번 해보면요. 이번에는 웨이트가 3개였습니다. 하나에서 3개 되는 거지만 웨이트는 3행 1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한다. 그 다음에 뷰를 좀 이렇게 해주고 좀 이렇게 바꿔줘요. 형태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층인 거죠. 두 번째 층. 3개 상기되는 층. 그거에 대한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또 곱하고 더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로 튀어나온다. 이런 그림인 겁니다. 이 그림 자체를 막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 보셔라.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이 리프 텐서들이 이런 연산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트래킹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물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 리프 텐서 전부에 대해서 쭉 미분한 값들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 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되는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대고 랜덤한 2개의 숫자 그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X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처음엔 2개였다가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3개의 값 튀어나와서 이렇게 결과물을 얻게 된다. 너무 간단하네요. 이 리니어 2,3은 2개의 채널을 가진 어떤 값에 대해서 3개의 채널을 가지는 값으로 변환을 거쳐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채널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입력 노드 하나는 곧 하나의 채널을 의미합니다. TV 채널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채널이라 하면 TV 채널의 채널과 같이 특정 유형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 즉 피처랑 의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아예 뭐 동일하다라고까지는 못해도 의미적으로 비슷한 녀석인 거예요. 피처 말하자면 뭐가 있어요? 2개의 값을 가지는 뭐 피처. 그러면
키와 몸무게 이런 게 되겠죠. 또 두 개의 특징인 거죠. 하나의 사람이 두 개의 특징 값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이제 피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채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이 두 개의 채널 값을 가지고 있다. 키값, 몸무게값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채널 혹은 피처 이런 말들은 좀 비슷한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NN 리니어라는 녀석은요. 1D 데이터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녀석인 거예요. 이게 1D 데이터라는 거예요. 숫자들이 한 차원에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1D 데이터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 마지막 차원이 이 채 개수랑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개를 통과시키고 싶잖아요. 요 2,3에 여러 데이터를 키와 몸무게 값을 가지는 사람 뭐 10명을 통과시켜라. 그러면은 10번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럴 때는 이 데이터의 쉐입을 개 바이 채 형태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 바이 개라던가 개 곱하기 채, 예를 들면 10사람이 키와 몸무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20 이렇게 해놓고 집어넣으면 안 되고 마지막 차원이 맞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도 아니고 개체, 이 체가 2가 돼야 되고 요 개는 뭐 10사람이면 10개, 5살이면 5개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x는 이렇게 토치랜드엔 5,2 요것처럼 개 바이 채로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2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의 채널 값을 가지는 데이터 5개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요 모델에다가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자, 5행 2열을 집어넣었는데 5행 3열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두 개에서 세 개로 만드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 키와 몸무게를 집어넣는 것이죠. 근데 5사람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사람 데이터를 이렇게 행으로 쌓고 통과를 시켜서 3개의 값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두 번째 행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키와 몸무게 값을 집어넣어. 이 인공식만 집어넣어. 그렇게 하면 3개 값이 튀어나오겠죠. 걔를 두 번째 행에 쌓는 겁니다. 요거를 쭉 해주시면은 5사람에 대해서 총 몇 행 몇 열짜리의 출력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5행 3열짜리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두 개의 채널 값을 가진 5사람인 거예요. 얘는 5행 3열. 3개의 채널 값, 피처 값을 가지는 5사람에 대한 어떤 값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대로라면 이것도 가능해요. 4,5,2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개체인 거예요. 개체. 총 4개 곱하기 5개, 즉 20개 데이터가 2개의 채널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키와 몸무게 값을 5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5사람이 하나의 뭐 조를 이루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조. 그러면 이 4는 뭐냐? 4개 조인 거예요. 4개 조. 그래서 4개의 조가 있고 그 조에는 5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5사람은 키와 몸무게 값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 x가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이 4,5,2를 NN 리니어 2,3을 통과하는 그것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2개짜리를 폼은 돌려가지고 5번을 통과시킬 수 있겠죠, 실제로. 하지만 그건 너무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5행 2열 이렇게 벌크로 팍 집어넣으면 5행 3열 벌크로 팍 튀어나오게끔 그렇게 파이토치 만든 성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뭐 4가 있더라도 그냥 여기 앞에 4가 있는 형태로 튀어나오게 될 것이에요. 한 사람이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5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이 5사람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있어서 이렇게 총 4개 조에 사람들에 해당하는 2조, 3조, 4조 사람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 x라는 녀석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싹 다 통과를 해갖고 쭉쭉쭉쭉 쌓아주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4x 5x 3이 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4x 5x 3이 되는 거. 자, 이것을 더 확장해서 뇌절 갑시다. 2x 3x 6x 4x 5x 2로 데이터를 쉐입을 만들어 놓고 통과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것만 바뀌는 거예요. 2x 3x 6x 4x 5x 3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체 뭐 하는 건데 이 2개의 값, 키와 몸무게 값을 가지고 있는 5사람이 4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뭐냐? 6반이라고 합시다. 6반. 반이 6개인 거고 4개의 조. 각 반에서 4조. 4조가 있는 거고 그 한 조에는 5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3은 또 뭘까요? 3개 학년이라고 합시다. 3개 학년, 6개의 반, 4개의 조, 5사람이 2개의 채널 값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이거는요. 학교라고 합시다. 학교.
그러면은 2개의 학교에 대해서 3학년 그리고 6개의 반, 그리고 각 반에서 4개의 조, 그리고 각 조에 5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그 각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 값을 이렇게 인공지능만에 통과를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 갈무리가 된 상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특히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를 하실 때 이게 문장의 개수, 이게 단어의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절된 상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이 데이터를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안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냥 20개의 단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4개의 문장 그리고 각 문장은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입력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메이크다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 여기 720 이런 식으로 한번 묶고 그 다음에 원래의 쉐입으로 다시 돌려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요것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웨이트 행렬에 아까 트랜스포즈를 했었어요. 우리가 배울 때랑 달리 이 웨이트 행렬에도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곱하는 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2개에서 3개로 된다고 하면 웨이트 행렬은 2/3이 아닌 3/2로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왜 2/3이 아닌 3/2로 굳이 했을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아닐까. 데이터도 개체 이런 식으로 집어넣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웨이트도 쉐입을 개체로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NL 리니어 2,3이라면 이 녀석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 2개의 채널 값을 사용하는 3개의 필터를 통과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체로 치면 2개의 채널 값을 이용하는 3개의 필터다. 그러므로 3/2라는 거예요. 2/3이 아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이터의 개체는 2 채널 값을 가지는 5개의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5/2라고 한다면. 웨이트의 개체는 2 채널 값을 이용하는 3개 필터다라는 의미에서 3/2라고 하는 게 아닐까. 통일감을 되게 중요시 한단 말이야. 파이토치 프리맵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런 통일감을 여기에서도 살리고자 이렇게 2/3이 아닌 3/2로 하지 않았을까. 2개에서 3개 되는 그런 레이어이지만 자, 이 사실은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NL 리니어라고 그냥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포즈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X 곱하기 A 트랜스포즈예요. A가 웨이트 행렬인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분들도 2개에서 3개 되는 거를 2/3으로 표현하면 그냥 갖다 곱하면 되는 걸 알지만은 3/2로 함으로써 그 통일감을 살리고 대신에 이 내부에서 계산할 때만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곱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FC1, FC2 만든 다음에 이렇게 FC1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FC2 통과시키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를 한 방에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 NN 시퀀셜입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죠. FC1, FC2 이런 식으로 놓고 시퀀셜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이건 레이어 풀7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FC1, FC2 말 그대로 시퀀셜하게 연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러한 녀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X 만들어 놓고 모델 X 하면 요 위에서 한 거랑 정확히 동일한 겁니다. FC1 통과시킨 다음에 FC2 통과시킨 다음에 이렇게 X를 얻는다. 요거랑 모델 X 이렇게 해서 얻은 그 최종적인 결과랑 요 녀석이랑 동일한 결과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C1, FC2 각각 통과시켜서 얻은 요 결과 그거랑 이렇게 시퀀셜로 묶은 다음에 통과시킨 결과 동일하게 나왔죠. 근데 메이크 닷으로 했을 때 뭐 시퀀셜이 표시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FC1, FC2 놓고 이렇게 통과시킨 거랑 동일한 그림의 형태가 나오는 것도 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NL 리니어 2,5, NL 리니어 5,10, 10,4 이렇게 하면은 자, 머릿속에서 요 코드만 보시고도 그림이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2개에서 5개 노드로 5개에서 10개 노드로 10개에서 3개 노드로 연결되는 이렇게 쭉 통과되는 어떤 모델이구나. 3개의 층을 가지는 하나의 인공신경망이구나. 요거를 바로 캐치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채널, 아웃채널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같아야 함 이렇게 주석을 써놨어요.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은 개수가 맞아야겠죠. 2개에서 5개 된 다음에 갑자기 3개에서 10개 될 수 없잖아요. 2개에서 5개 됐으면 5개에서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개에서 5개 된 다음에 5개에서 10개 그리고 또 10개에서 이렇게 3개 아웃 인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놓고 5,2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림이죠? 5,2면 개바이체 2개의 채널 값을 가지는 5개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2개의 채널 값이 5개가 됐다가 5개가 10개 됐다가 10개가 3개 돼서 통과가 나오는 그 행위를 5개 데이터에 대해서 주르륵 해가지고 갖다 쌓는다. 그러므로 결과는 5/3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
클래스를 가지고 모델을 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여러분들 눈에 잘 익혀두셔야 되는 그러한 모델 선언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해놓고요. 클래스 자주 아시죠? init 이거 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 때 바로 실행되는 거. 그래서 이 init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 nm 모듈을 상속받은 다음에 이 상속받은 녀석의 이니셜을 실행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원하는 어떤 블록이나 원하는 어떤 레이어들을 쭈르륵 선언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init에서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 다음 forward 함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init과 forward 함수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forward의 이름도 forward 이게 아니고 forward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forward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 앞서 만들어 온 요 녀석들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를 적어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x라는 것으로 입력을 받았다면 그 x를 fc1 통과시키고 여기서는 액티베이션도 추가했습니다. nn 시그모이드 이렇게 추가해서 하나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또 통과하고 액티베이션 통과하고 액티베이션. 그럼 뭐예요? 2개에서 5개 된 다음에 그 5개의 값 시그모이드 통과하고 5개의 값에서 10개의 값 만든 다음에 10개의 값 시그모이드 통과하고 그래서 10개에서 3개 만든 다음에 또 액티베이션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을 리턴하겠다. 이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력 적어주셔야 되고 리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 만들듯이 마이모델 괄호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 이름이야 뭐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얻은 요 모델에다가 개바이체로 5개 데이터를 통과를 시킨다. fx 하듯이 모델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모델.forward라는 메서드를 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는 이 모델 forward라는 함수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콜이라는 스페셜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nm 모듈에는 이 콜이라는 스페셜 메소드가 있는데 이 콜이라는 녀석은 인스턴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형태로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 자식 노드는 이 부모 노드에 있는 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콜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이 forward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편리하게 모델 x, fx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모델.forward x를 콜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델이 클래스로 선언되어 있을 때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인 거잖아요. 얘네들이 그 어트리뷰트에 각각 접근을 해서 웨이트라던가 바이어스라던가 그런 값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시퀀셜로 묶을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위의 것을 정확히 시퀀셜로 바꾸기만 한 거예요. 요거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냥 저 위에 코드만 보시고 요 밑에 코드처럼 시퀀셜을 이용해서 코드를 바꿔보는 거 뭐 손에 익도록 한번 해보시면은 괜찮은 실습이 될 거고요. 아무튼 요 결과물을 보자면 아까 만들어 놨던 것처럼 2개에서 5개 되고 5개에서 10개 되고 10개에서 3개 되고 그 사이사이에 시그모이드 있는 것을 그냥 시퀀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리니어라고 했고요. 그 녀석을 통과시키는 것을 forward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요럴 때는 이 모델 2가 가지고 있는 리니어한 어트리뷰트 그리고 그 녀석의 그 0번째 레이어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시면 돼요. 그놈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를 보자. 그럼 요건 뭐겠어요? 마지막의 전 거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 거에 대해서 보시면 에러가 뜨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마지막 거는 액티베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바로 요 녀석이니까 얘에 대해서 바이어스를 본 겁니다. 아무튼 걔는 시퀀셜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다 대고 마치 인덱싱 하듯이 0 이렇게 해주면은 0번째 레이어인 요 녀석을 인덱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모델.파라미터 파라미터 얘도 많이 쓰이는데요. 요 녀석을 한 다음에 리스트로 변환을 해달라고 하면은 쭈르륵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웨이트랑 바이어스 값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 바이어스, 웨이트, 바이어스, 웨이트 바이어스. 우리가 총 3개 레이어를 만들었었거든요. 아까 2개에서 5개 되고 5개에서 10개 되고 10개에서 3개 되는 거. 그래서 5x2 뭐 10x5 뭐 이런 식으로 3x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하면은 파라미터 수를 구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트랜스퍼 러닝 할 때 일부분 requires grad를 false로 바꾸는 뭐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요 점 파라미터스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모델 점 파라미터스 해서 하나씩 불러온 다음에 넘에 뭐라고 했습니까? 넘버 오브 엘리먼트 개수를 세주는 거라고 했어요. 개수를 세가지고 리스트 표현식으로 얻은 다음에 싹 다 더해주면은 총 파라미터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세줘야 되니까 이걸 해주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학습 가능하지 않은 파라미터가 딱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운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트랜스퍼 러닝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일부분을 프리즈 시킨다고 하죠. 리퀘스트 그래드를 false로 바꾼 다음에 하신다면은 내가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개수만 셀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본 제 필기용의 셀이 되겠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한번 주십시오.